똑똑. 네, 들어오세요. 지금부터 사이상담소 시작하겠습니다. 가족, 친구, 연애, 인간관계 사연 등 기다리고 있어요. 사이사이 POD 메일로 똑똑 문 두드려주세요. 오늘은 송혜진님 사연인데요. 지연님께 한번 상황극을 짧게 하고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어떻게 보면 남자친구 역할, 네. 지연님이 사연자님 역할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큐! 나는 오빠가 술을 좀 덜 먹었으면 좋겠어. 그럴게. 다음 술 약속이 언제야? 나 이번 주말에도 또 술 약속 있어. 그때는 조금 먹을 거지? 아마 이 사연자님의 남자친구분은 네. 말을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실한 말을 안 할 것 같아. 술을 더 먹을 것 같으니까. 제가 이 사연자님의 남자친구를 상황극에 맞춰서 연기를 한 거니까요. 네. 그래서 웃으면서 끝이 났기는 하지만 지연님이 한번 이 사연을 소개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후반 서울에 사는 직장인입니다. 매주 다양한 주제로 좋은 대화를 나눠주셔서 방송 정말 잘 듣고 있어요. 연말이 다가오면서 남자친구랑 갈등이 있어요. 제 생각에 맞는지 틀린지 사연 보냅니다. 만난 지 1년이 조금 넘었고 저보다 3살 많고 직장인이에요. 평소에도 많으면 일주일에 3번 정도 술자리가 있는데 연말이라서 술을 많이 마셔요. 친한 친구, 직장 동료, 대학교 동아리 모임이나 볼링 동호회 부회장을 해서 자주 모여요. 제가 가는 건 이해하는데 술만 조금 줄이라고 해도 말을 안 들어요. 술을 마시면 진짜 밤늦게까지 마시고 주량이 있는 편이긴 한데 많이 마셔서 다음날 힘들어하기까지 합니다. 그럼 요거 좀 궁금해요. 네. 연인이 술을 많이 마시고 다음날 뭐 데이트가 있거나 이럴 수 있잖아요. 네. 뭐 금요일이니까 많이 마셨는데 토요일날 만났었을 때 막 힘들어하면 어때요? 저는 진짜 별로예요. 그거는 못 그건 참아요. 진짜 네. 안 좋은 거네. 모임에 이성이 있건 몇 시까지 놀건 상관없는데 그걸 오늘로써 안 끝나고 다음에 나와의 거에도 침범을 하면 그거는 한번 싫어요. 수술을 해야 되는 거군요. 네. 안 만나죠 그냥. 컨디션 관리가 안 되는 날은 별로 만나고 싶지 않은. 그러니까 술을 많이 마시게 되면 늦게 일어나기도 하고 뭐 여자친구를 만나기 때문에 이렇게 뭐 향수를 뿌리거나 약간 하지만 냄새가 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컨디션이 다음날 당연히 힘들잖아요. 그러면 저랑 놀는 게 좀 힘들지 않을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텐션이 맞아야 되는데 네. 술이라는 거는 약간 이렇게 늦게 오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대화하다가 나 오늘 피곤한데. 네. 근데 이게 일적인 문제에서 말고 지인이나 자기 여가 네네. 생활에서 했을 때는 저는 좀 친한 친구 만나서 늦게 마셨을 때는 네, 싫을 것 같아요. 싫을 것 같다. 네. 그럼 계속 사연 소개해 주세요. 저의 걱정은 남녀가 섞여 있기도 하고 자주 보는 게 신경이 쓰여요. 며칠 전에 전화했는데 여자애들 목소리만 들리더라고요. 물어볼까 하다가 싸울 것 같아서 잘 놀다 오라고 했습니다. 지난달에는 술 먹고 그 다음 날까지 연락이 안 된 적도 있어요. 제가 서운해서 그 다음 날에 술 먹기 전이랑 집에 갈 때만 연락을 해달라고 했어요. 여기까지 보면 사연자님이 한번 양보해 준 거네요. 네, 그렇죠. 술 먹는 중에는 연락이 안 돼도 좋으니까 먹기 전, 먹고 나서. 네. 그래서 그럴게 라고 했는데 이번 주에 술 모임 가서 또 연락이 안 됐어요. 남자친구가 리드하는 걸 좋아하고 분위기를 만들다 보니까 자정이 지나서까지 있게 돼요. 저도 연말이니까 이해해줘야지 했는데 서운하거나 화가 납니다. 술자리가 잦아지니까 마음을 못 놓겠어요. 제가 심한가 해서 친구한테도 물어봤는데 자기 남자친구는 술자리에 덜 간다고 하더라고요. 한 가지 또 신경이 쓰이는 건 술값을 많이 내고 와서 저한테 말을 해줘요. 이거 어디까지 이해해야 될까요? 제가 남자친구를 터치하지 않는 게 좋을까요? 이게 처음에는 사연이 조금 괜찮았는데 네. 마지막에 한 방 있긴 해요. 이 술값 많이 내는 거. 술을 먹는 건 좋은데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술 다 마시고 나서 막 네. 내가 쏜다. 아니면 그 기분에 취해서 다른 사람들이 약간 찌르면 너가 오늘 술값 낼래 이러면 자기도 모르게끔 이 지갑이 열리는 사람. 네, 너무 절아가지고 할 말이 없어요, 제가 지금. 저도 그렇거든요. 지연님, 뭐 이게 실례되는 질문일 수도 있지만 네. 나는 얼마까지 내봤다. 뭐 이렇게 정확하게 말하지 얼마까지? 말고. 한 뭐
2, 30만 원 선? 20, 30만 원 선. 네. 근데 그날 진짜 기분이 좋았던 거예요, 너무. 네. 저는 좀 그러니까 제가 친구들한테 애정 표현을 평소에 잘하는 타입은 아니라서 연말에 이렇게 고마움을 모였을 좀 때 표현하고 싶으니까 내게 네. 되는 것도 있는 거죠. 뭐 만약에 30만 원이다. 그러면 해봤자 한 사람한테 제가 5만 원에 접대를 하는 꼴? 맞죠. 왜냐면 네. 여러 명이 모였었을 때 나눠내면 그 정도 되니까. 근데 그것도 막 평소에는 그런 생각이 잘 들진 않고 엄청 흥이 올랐거나 오늘 이 자리가 너무 만족스럽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딱 마무리를 짓고 싶은 느낌? 근데 그거 알아요? 재현님 같은 친구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친구들은 작당을 하는 거죠. 오늘 지연이 좀 술 더 먹이면 내 술값 그런가? 내고 갈 걸. 이렇게 모르겠어요. 하는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 이게 이렇게 나쁘게 하는 게 아니라 네. 그 친구들도 재현이가 오늘 좀 기분이 좋아 보이네. 그러면서 그냥 그때 즉흥적으로 생각하지 않을까. 아, 그쵸. 그래도 내가 사연으로 다시 돌아오자면 일단 우리가 연말에는 술자리가 많잖아요. 네. 어떤 부분까지 좀 허용해주면 좋을지 아니면 나는 이렇게 한다. 이거를 청취자분들에게 공유해주거나 사연자님에게 말해주면 조금 기준이 잡힐 수 있잖아. 네, 저는 근데 이 사연에서 이 남자분이 저랑 비슷한 점이 많아서 저도 제가 많이 물어봐야겠네요. 반성을 조금 하면서 어떤 대답을 제가 덧붙이면 좋을까를 고민을 진짜 많이 했어요. 너무 어렵더라고요, 사연이. 너무 저 같아서. 연말에 술자리가 많아질 때 네. 어떻게 이렇게 스케줄을 조율하는 편이에요? 저는 거의 다수가 되는 날을 따르기도 하고요. 네, 너무 안 되면은 꾸역꾸역 가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제가 좀 궁금했었던 거는 그러니까 이게 1년 동안 고마웠던 사람 아니면 뭐 동창, 네. 직장 동료 뭐 이렇게 연락이 오잖아요. 네네. 아니면 단톡방에서 막 11월 말부터 막 그쵸. 일어나잖아요. 약속을 잡잖아요. 네. 그랬었을 때 하나도 다 못 간다는 얘기는 안 하는 거예요? 아, 그건 아니고 그냥 일적인 거는 거의 가려고 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직장 동료, 직장 선배 네. 이런 분들이 참여하는 송년회는 일단 가는 게 맞으니까 그쵸. 이거는 이해해줘야 되잖아요. 네, 그거부터 일정을 먼저 정하고 그 다음에 남자친구랑 만날 날을 정하고 그 다음에 남는 날에 좀 친구라든지 끼워 넣는 것 같아요. 네, 친구나 아니면 친한 지인들 좀 만나서 네. 할 수 있으니까. 사실 친구랑 친한 지인들의 연말 모임은 매번 만나왔는데 그냥 12월이기 때문에 연말 모임이라는 이름을 갖다 붙인 모임이잖아요. 저는 그렇죠. 그런 게 많거든요. 그게 어떻게 그냥 송년회라 이름 붙여놓으니까 네. 모여야 된다 생각하는 그런 건 좀 거고. 줄이고 어떤 이벤트가 있거나 진짜 이때기 때문에 우리가 모일 수 있다 이런 건 최대한 일정 맞추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1순위를 먼저 정하고 2순위는 연인과의 약속을 정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사람들마다 약간은 이게 우선순위가 바뀌긴 하겠지만 그렇죠. 대부분 이런 기준이 있어야 스케줄을 다 소화해낼 수 있죠. 뭐 약속을 매일 잡아놓거나 그렇죠. 아니면 주말에 뭐 도창을 뜨거나 이건 무리니까. 네. 근데 일단은 제 남자분이랑 제가 비슷하다고 했잖아요. 저도 자리를 주도하는 편이라서 끝까지 남아있고 사람들을 챙기고 뭐 술값을 내는 것까지 포함해서 그런 게 제가 그 자리에 최선을 다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연말에 내가 술자리에 갔었을 때는 그게 나의 최선인 거네요. 맞죠? 그쵸. 근데 연락은 무조건 잘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 점은 이 남자친구분이랑 저랑은 다른 점이에요. 이게 중요한 게 어딜 갔거나 누구랑 만나는지 상대가 궁금해하면 대답해 줄 수 있지만 네. 그게 아니어도 다 말해줄 수 있는 사람 있을 거고 나 오늘 친한 친구들 만나러 가 아니면 오늘 6시에 직장 동료들이랑 송년회 할 것 같아. 그래서 뭐 늦게 들어갈 것 같아. 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줄수록 솔직하게 말하면 사연자님 같은 성향이라면 필요해요. 그렇죠. 더 많은 정보가 있어야 내가 이 사람을 불안해하거나 걱정하지 않는데 맞아요. 남자친구는 놀기만 하고 사연자님한테 어떠한 정보도 안 주고 있는 것 같은. 맞아요. 정보를 주는 게 우리가 몸은 따로 있지만 이 모임에 내가 같이 있는 것 같이 그 정도로 이렇게 자세히 알려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야 걱정을 안 하거나 아니면 이 사람이 나한테 신뢰를 주고 있거나를 느끼게 되는 거죠. 맞아요. 근데 남자분들 중에서는 뭐 이렇게 평소에 대화를 많이 할 때 주변 인물들의 이름이나 성격에 대해서 서로 알고 있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말씀을 별로 안 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자리에 대해서 딱히 설명을 해봐야겠다고 생각을 못한 분도 있으니까 내가 이것도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긴 해요. 네. 그런 근데 사람도 있나요? 있으니까 이런 술자리에 어떤 무언가 아니면 연말이면 이게
단골 사연이 되듯이 네. 조금 이렇게 커플들 간에는 누군가는 집에서 혼자 기다리고 있거나 아니면 그쵸. 우선순위가 바뀌었다고 느끼는 게 연말일 때 더 상대적으로 느끼잖아요. 맞아요. 크리스마스에 약속이 없는 사람과 있는 사람과 집에서 내가 아무리 재밌게 보내도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아마 커플들끼리도 조금 이렇게 감정의 골이 생기는 네. 대화들이나 아니면 연말이어서 조금 더 세게 말하거나 맞아요. 참고 있다가 갑자기 다 말하거나 이런 게 있지 않을까. 일단은 남자친구분이 대화를 좀 구체적으로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저는 근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연말에 술자리 가는 건 진짜 좋아요. 네. 근데 가장 좋은 거는 최대한 덜 가려고 노력하면 제일 좋을 것 같긴 해요. 덜 가려고.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일 때문에 가는 거는 어쩔 수가 없잖아요. 네. 네. 그리고 친구들이나 뭐 아니면 예전에 같이 뭔가 했었던 동생들, 지인들 이런 것들도 오랜만이어서 아니면 내년에 뭐 결혼이 있는 친구들이나 이런 게 있잖아요. 중요한 행사가 있으면 미리 먼저 말하려고. 네. 그래서 6개월 만에 만나거나 이러면서 약속이 계속 쌓이니까 네네. 약속을 바꾸려고 하니까 못 바꾸거나 아니면 연인의 약속을 변경해야 되거나 아니면 연인이 나한테 맞춰주면 좋겠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조금 이런 갈등의 요소가 생길 때가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24일, 25일, 31일 빼고 12월의 주말이 이번 주라든지 밖에 안 남았잖아요. 네. 근데 여자친구 입장에서는 보내줄 수도 있지만 이날 또 술을 먹고 24일, 25일 주에도 너 만나니까 그 주에 또 술을 먹고 데이트를 하러 왔는데 막 술 취해 있다. 네. 최악이죠. 그러면 진짜 이거는 연인 간에 좀 배려가 없었다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죠. 그쵸. 지금 크리스마스를 나만 기대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네,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12월에 가장 많이 싸우는 게 뭔지 알아요? 크리스마스 때 계획이 없는 사람과 계획을 궁금해하는 사람.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오빠 이번 크리스마스 때 뭐 준비했어? 그런데 남자친구 중에는 미리 예약을 해놓거나 네. 뭐 호텔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좋은 레스토랑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좋은 무언가를 예약해 놓잖아. 이벤트를 네. 준비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주에 준비하는 사람 있잖아요. 아, 근데 요즘 그런 여성분들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같이 아니, 해야죠. 우리 뭐 같이 할래? 뭐 할래라고 물어보는 게 가장 좋아요. 네, 우리 뭐 할래라고. 그러니까 뭐 나든 남자친구든 우리 뭐 할래? 같이 계획을 짜는데 딱히 계획에 동참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 아, 그러면 이제 좀 화가 나는 섭섭하죠. 거군요. 그냥 우리 밥만 먹어 이러면 큰일 나는 거거든요. 그냥 뭐 그래? 그럼 뭐 좀 다른 거 더 해봤으면 좋겠는데 이러면은 또 따라오는 분이 있고 그냥 뭐 그게 별거야 이렇게 하면 나한테 공감을 못하는 느낌? 그럼 크리스마스 날이니만큼 그러니까 좀 더 재밌게 우리가 놀면 이게 좋은데. 전 세계적인 날이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날 너무 이렇게 평소와 똑같이 보내면 네, 누군가는 서운할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뭐 상대적인 거잖아요. 그쵸, 그렇게 그쵸. 보내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고 누군가는 사람이 많은 곳을 가고 싶지 않으니까 네. 거기 안 가도 괜찮아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음. 거고 누군가는 그날은 사람들이 많이 가는 뭐 명동이라든지 네. 아니면 진짜 크리스마스 트리가 예쁘게 돼 있는 곳을 가서 사진도 남기고 맛있는 것도 먹고 늦게까지 좀 보내고 싶은 사람도 있을 테고. 맞아요. 그런 부분은 충분히 조율이 될 것 같아요. 하나는 좀 붐비는 데 가고 하나는 뭐 좀 뭐 집에서 보낸다거나 네, 그런 실내에서 식으로 보낸다거나. 대화가 필요한 거죠. 그쵸. 그럼 연말에 연인의 만남보다 모임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친구, 주변 사람들, 가족, 만약 후배들 잘 챙기고 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연인의 약속보다 친구의 약속이라든지 먼저 되었었을 때 그리고 연락이 막 안 되는 거야. 그리고 당연히 서운한 일이겠죠? 근데 일주일에 한 번 정도를 나랑 만날 날을 정해놓고 다른 시간을 어떻게 쓰는 거는 저는 상관이 없어서. 그럼 이런 사람의 심리를 우리가 한번 추측을 해보자고요. 네. 왜 이 사람이 연인보다 친한 친구 아니면 친한 동생 뭐 친한 형 누나들이랑 더 놀까? 저는 첫 번째 생각이 든 게 12월이라는 특수한 달에 네. 이 남자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일단 약속을 꽉 채워놔서 네. 자기의 외로움을 덜 느끼게 하려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여자분들도 있잖아요. 일부러 스케줄을 꽉 채워놔서 내가 집에 있는 시간보다는 외출을 많이 하거나 누군가를 만나면서 술을 먹거나 송년회를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연인까지 생각도 안 하는 거죠. 일단 들어오는 약속은 그쵸. 바로 잡아야 되고 이거 안 된다 그러면 그 약속 못 갈 것 같으니까 넣는 사람도 있을 거고. 네, 그냥 제 생각에는 대부분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런 경우도 되게 많을 네, 거고. 만약에 연말을 같이 보기 내기 싫었던 사람이라면은 이미 그 전에 이별을 했겠죠. 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지난 방송에 얘기했었던 건데 여자친구는 평소에 계속 보잖아요. 아, 그쵸. 근데 연말에 보는 사람들은 직장 동료들 빼고는 뭐 3개월에 한 번, 6개월에 한 맞아요, 번, 맞아요. 아니면 진짜 1년에 한 번 보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 우리 이제까지 못 만났었으니까 한 살 더 먹기 전에 봐야지라는 그쵸. 이런 이거를 명분을 계기로 쌓고 나서 모이는. 모였었을 때는 여자친구한테 아니면 만나는 상대한테 설명을 계속 해야 되잖아요. 네, 나 이 모임 이제 안 가면 안 돼. 네네. 그러면서 이제 여자친구한테 하는데 여자친구 입장에서는 평소에는 안 그러다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게 기분에 따라 좀 서운할 수도 있는 거고 이해해주는 사람도 있겠지만 맞아요. 그래서 이게 좀 후순위가 되거나 아니면 만나는 상대가 서운함을 느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제가 그 연애를 할 때 스케줄을 공유할 수 있는 어플이 있어요. 그러니까 데이트 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같이 볼 수 있는 어플이 있다는 거죠. 저는 네. 처음 들었거든요. 뭐 보통 이거를 뭐 수업 하시는 분들이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런 네, 그래서 것 쪽으로 사용이 되다가 네. 이제 커플들도 이거 사용해보자 하면서 그쵸, 이렇게 넘어온 그쵸. 거고. 그래서 그거를 쓰면은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토요일에 내가 일정이 생겼다, 약속이. 그럼 토요일 그거를 등록을 해놓고 근데 그러면 상대방도 제가 노는 날 같이 약속을 잡거나 아니면 약속을 미리 알고 있거나 네, 그렇게 하면은 이게 스케줄 관리만 좀 잘 되면 연말이더라도 싸울 일이 좀 줄 것 같아요. 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언제 돼? 이날 안 돼 그러다 보면 자꾸 물어보는 것도 그쵸. 그렇잖아요. 사실 내가 뒷전이 되는 게 서운한 거잖아요. 그렇죠. 너가 친구들 많이 만나는 게 서운한 게 아니고 근데 이렇게 누구 만나 그랬는데 뭐 친구 만나 그랬는데 나는 그날 보고 싶은데 뭐 이런 거니까. 네, 나를 만날 수 있는 날이 보장이 된다면 서운함이 줄지 않을까. 맞아, 그랬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이 사연에서 이 두 분은 그런 부분들이 적기 때문에 여자친구 입장에선 기다리는 시간 아니면 술 먹는 것까지도 조금 더 터치하게 되거나 신경 쓰이는 일들로 된 거죠. 네. 그럼 술을 줄이는 방법 없나요? 술을 조금 드시는 분 입장에서 저는 못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남자친구는 일단 술도 좋아하고 사람도 좋아하고 네, 그런 그쵸, 분이기 그쵸. 때문에 근데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인사불성이 돼서 연락이 끊길 정도로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아웃인 거예요? 네, 왜냐면 그게 본인한테도 도움이 안 되잖아요. 어느 누가 막 그런 사람을 좋아하겠어요? 그러면서도 만나는 분 있을 거예요. 뭐...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디까지 이해해주냐에 따라서 다른 거니까. 네, 그거는 나를 위해서뿐만 아니고 본인을 위해서도 인사불성 될 때까지는 마시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때 잠시만 쉬면 되잖아요. 한두 번 턴만. 그러니까 분위기에 너무 빠져서 계속 뭐 소맥을 먹거나 네. 아니면 도수가 높은 것들을 마시게 됐었을 때는 자기도 모르게끔 막 취하는데 제가 이분들이 이제 20대 후반이잖아요. 네. 남자분도 뭐 3살 연상이면 30대일 수도 있잖아요. 네네. 조금은 자기의 절제가 필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술을 줄여라고 하면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좀 싫어요, 그 얘기가. 약간 이게 반응이 오잖아요. 네, 근데 왜 이게 내가 덜 마셔야 돼? 맞아요. 술을 취하려고 먹는 건데 왜 줄여야 돼?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조절을 해봐라, 템포를. 좀 이 정도 되면 약간 참아봐라. 그다음에 한 20-30분 쉬었다가 또 먹으면 되니까. 그 정도의 인식은 연인이 키워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를 연말과 새해에 확실하게 어느 정도 얘기를 하면 그 상대가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의 그냥 기준대로 나 술 먹어도 괜찮아. 네. 나 뭐 주량 이 정도 됐는데 좀 친구들 많이 만나면 괜찮아. 이거는 오바인 거죠. 네, 그쵸. 허세인 거죠. 네. 근데 그 술값을 낸다고 하셨잖아요. 네. 거기에 제가 아주 좋은 경험을 한 적이 한 번 있어요. 뭐예요? 이제 제가 술값을 뭐 자랑하려고 한 건 아니었고 술값을 내고 그 다음날 남자친구를 만나서 내가 기분이 좋아서 계산을 해버렸다. 네네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걸 네가 왜 내? 뭐 이렇게 하는 분도 있었고 오히려 칭찬해주는 분이 있었어요. 칭찬. 잘했다. 그럴 때 한 번씩 사는 거는 친구들한테도 갚을 수 있고 좋은 일이야. 너의 기분도 이렇게 업이 될 수 있으니까. 네, 그리고 나도 그런 적이 있었고 그럴 때가 있더라. 내고 싶은 날. 그리고 그렇게 연말에 한번 하는 거는 좋은 거다. 이렇게 했을 때 오히려 내가 약간 조금 찔려서 이야기한 것도 맞는데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되지 않고 나를 공감해 주니까
그 다음부터는 무슨 일이 있어도 좀 솔직하게 그 사람한테 얘기하게 됐던 것 같아. 그럼 이 사연자님 또 지금 이 남자친구가 술값 낸 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네. 요때 한 번쯤은 이 사람이 왜 냈었을까를 물어봐 준다면 그 사람이 말할 거 아니에요. 아, 나 그날 친구 만났는데 너무 고마운 일 있어서 진짜 쌌어. 이렇게 실토를 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이걸 막 숨기고 하소연만 하고 막 아, 나 일어나니까 술에 너무 취해서 기억이 안 나. 근데 네. 영수증을 보니까 뭐 20만 원, 10만 원, 뭐 30만 원 나가 있어 이러면 그쵸. 웃긴 거죠. 사실 이렇게 스타일이 다르면 상대방을 이해한다는 거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이제 혜진 씨 맞나요? 혜진 씨가 맞아. 남자친구한테 내 마음을 조금 더 공감시키고 싶으면 한 2스텝을 더 참아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조금 더 이해를 해줘야 네. 요 연말 그냥 얼마 남지 않은 걸 네. 보낼 수 있겠군요. 그냥 그 얘기를 들으면 잘했다. 그런 남자다운 모습 필요하다. 그리고 그러면 요즘 지출이 많겠네? 여기서도 칭찬이 필요한 거군요. 네. 오늘 밥은 내가 살게. 아. 그냥 이제 진짜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해가 안 되지만 2스텝을 더 참고 칭찬을 넘어서 내가 조금 더 이렇게 더 보상을 해주는 느낌? 내가 너의 그러니까 뭐 이게 실수일 수도 있고 아니면 혼자 이렇게 자책하는 거를 약간은 어루만져주는 느낌으로 그쵸. 그런 왜냐면 거 같네요. 그 얘기하는 것도 내가 다 내버렸다 이렇게 자랑하는 의미도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사람도 있을 테니까. 네. 그치만 뭐 또 그러니까 맞장구를 잘 찾아주는 네.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그게 거죠. 사실 참는 거이기도 하면서도 나랑 완전 스타일이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음. 거니까 그 남자친구분도 좀 더 거기에 대해서 반감을 안 가지고 생각을 해볼 것 같아요. 좋은 방향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열심히 얘기하다 보니까 네. 이 방송 시간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네.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지연님이 정리 좀 해주세요. 어떤 정리를? 뭐 사연자님한테 네. 따뜻한 말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 팁 하나 정도. 아, 저 여기서 제일 마음이 아팠던 게 내가 심한가? 내가 틀렸나? 이런 생각하는 게 진짜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제가 20대 후반 여자임에도 좀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 남자친구분이랑 성향이 비슷하다고 했잖아요. 반대 성향에서 봐도 충분히 이해 가는 상황인 것 같아요. 나의 실수라든지 내가 잘못했다고 보지 말고 네네. 그냥 이 상황을 그대로 보면서 뭔가를 바꿀 수 있을까 아니면 내가 다른 방법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 이 문제가 조금은 더 유연하게끔 해결될 수 있다. 그렇죠. 이 사연에서 제가 완전 남자친구 쪽인데도 혜진 씨의 사연이 이해가 되니까 혜진 씨는 심하거나 좀 틀린 건 아닌 것 같고요. 근데 해결 방법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겠죠. 참고 좀 그 사람 이해를 해주려고 하는 게 해결 방법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도 한번 참아보시는 것도 근데 참는 것도 횟수를 정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3아웃이다. 네. 3번 동안 연락이 안 된다. 그럼 혜진님은 또 솔직하게 말하고 여기서 풀리지 않는다면 뭐 정리를 하시거나 아니면 아니라고 더 강하게 말을 하거나. 근데 안 바뀐다는 거는 맞아요. 맞아요. 이 술 습관, 사람 좋아하는 성격 이거는 엄마가 와도 못 바꿔요. 맞아요. 그거는 안 뭐 바뀌는 것 표현하자면 같아요. 그래서 연말에 잘 해결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사연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